오늘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북한 또 탄도미사일 발사, 미국 핵공격된 김정은 정권 종말이라는 소식입니다. 정성산TV는 남북 통일을 위해 오늘도 달립니다. 북한이 2주 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재개하면서 한반도 군사적 긴장은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 리포트, 오늘도 왕선택 한병정책연구소 글로벌외교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북한이 2주 만에 탄도미사일 발사 재개했습니다.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 미사일 발사에서 주목할 만한 점 어떤 점이 있을까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저고도로 비행을 했다라는 점이 주목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미사일이 한 230km를 이동했는데 고도가 24km였습니다. 사실 230km를 이동했다면 고도가 60km 정도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훨씬 낮은 24km로 왔어요. 탄도미사일 치고는 굉장히 낮은 고도로 간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요격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기술적으로 그런 것들을 북한이 자주 하고 있고 이번에 특히 낮은 고도로 온 부분이 눈에 띄어서 북한이 한국에 대한 공격 시나리오를 놓고 굉장히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운용하고 있다, 연습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쾌한 상황이 되고, 다만 그 와중에 탄도미사일을 쐈다고 하는 것은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군사적 위협을 하기는 하는데 계속해서 수위 조절이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중강도 이상으로는 안 올라가고 아직까지 중강도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 이런 부분은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고 북한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군사적 긴장 상황을 관리해 나가면서 장기적으로 끌고 나가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다.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끌고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중국 공산당 대회가 끝난 이후에 도발이 시작된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북한의 도발적 행위에 대해서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내놨죠. 어제 나온 뉴스가 굉장히 특이한 뉴스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주기적으로 군사안보 지침서가 나옵니다. 4년에 한 번씩, 5년에 한 번씩. 그런 것들이 어제 3건이 한꺼번에 발표가 됐습니다. 국방전략서, 핵태세 검토보고서, 그 다음에 미사일 방어태세 보고서, 이 3건이 같이 나왔는데 거기에 북한과 관련된 문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핵태세 검토보고서가 아주 눈길을 끌었는데 거기에 보면 북한은 핵무기를 사용하면 절대로 안 되고 용납할 수 없다. 그러면서 사용한다면 김정은 정권은 종말될 것이다. 그 다음에 핵무기를 사용했는데 그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생존하는 시나리오가 없다. 굉장히 격한 말을 사용했고 그것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했을 때 엄청난 후과가 있을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위협적인 부분이라고 봐야 되고, 그것은 북한이 최근에 핵무기 사용 위협을 어떻게 보면 도수를 굉장히 높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는 미국의 확장 억제 정책을 한 번 더 강조했다. 한 단계 격상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미국이 어떻게 보면 한반도 상황을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게 드러나는데, 반면에 그제 나온 뉴스는 굉장히 이상한 뉴스도 있었어요. 미국 국무부의 군축 담당 차관이 있습니다. 보니 젠킨스라고 하는 분이 군축 담당 차관인데 그분이 토론회에 나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군축 협상을 하자고 제안하면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군축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정당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기정사실 인정한 상태에서 미국도 무기를 줄이고 북한도 무기를 줄이는, 그게 감축이거든요. 굉장히 특이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미국의 정책과는 다른 정책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했는데 바로 어제 다시 미국의 국무부 대변인이 미국의 정책은 절대로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축 차관의 발언은 미국의 정책에 대해서 혼선을 주는 잘못된 메시지 발신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미국의 한반도 공약, 확장 억제라고 하는 부분에서 아무래도 우리가 이게 좀 신뢰가 안 간다, 이런 부분에 도움을 더하는 부분이어서 미국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군축 차관의 의견은 그럼 개인적인 의견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개인적인 의견으로 볼 수도 있고 시스템적인 의견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게 미국에서 한반도 정책을 할 때는 지역 전문가가 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정통한 전문가들이 있는 아태, 동아시아 태평양국이 있고 그 다음에 비확산을 따로 하는 그쪽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교류를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비확산 팀이 있고 동아시아 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아시아 팀은 한국 사정을 잘 알고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한국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아니까 이런 말 안 하죠. 절대로. 그런데 비확산 팀은 전 세계적인 입장에서 북한 문제를 다루고 중국이나 러시아, 인도 이런 나라들하고 관계를 하다가 가끔씩 한국 문제를 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그냥 기계적으로 비확산 전문가들 입장에서 기계적으로 말이 나왔는데 지금 수습하기 어려운 말이 나온 거죠.
이렇게 여러 의견들도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로서는 조금 황당할 수 있는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정책협의나 공조가 잘 안 됐다는 뜻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필요합니다. 결국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냐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번 주에도 국정원에서 의견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습니다. 11월 8일에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는데 그 이전까지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다는 판단을 유지한다. 이런 것인데 그럴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같이 있다. 여전히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과 하지 않을 가능성은 50시 50분 정도로 놓고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과의 소통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고 아까도 보도해 주신 김정은의 입장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 대해서 특수한 친선 관계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시기다. 이런 취지의 내용인데 이러한 상황은 중국과의 소통, 더 한 단계 지나서 협력 관계가 수준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중국이 아주 싫어하는 핵무기 실험을 했을 때 협력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북한이 처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국가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핵실험을 안 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크고 더군다나 지금 당대회가 막 끝났고 시진핑 총석이 연임이 결정됐죠. 이제 국가주석 사면임도 해야 합니다. 그게 내년 3월에 진행되고 그새에 여러 가지 사면임에 대한 일정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의 일정이 중국에서 이번에 공산당 대표단이 꾸려져서 시진핑 총서기의 특사가 평양을 방문해서 공산당 대회 결과를 또 설명을 해야 됩니다. 또 새로운 외교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야 되고 그러면 북한과 중국의 협력 관계가 다시 한번 또 견고해질 수도 있고 특히 이번에 중국 공산당에서 정치국원이 된 사람 중에 왕이 외교부장이 있어요. 왕이 외교부장은 아시다시피 오랫동안 중국 외교를 대표했는데 문제는 정치국원의 양제츠 정치국원을 대신해서 왕이 부장에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러면 왕이 부장이 새롭게 정치국원이 돼서 중국의 외교 정책을 총괄하기 때문에 이분이 아무래도 평양을 방문해서 자기가 새롭게 들어왔으니까 잘해보자는 얘기를 할 텐데 그런 과정이 앞으로 진행이 될 텐데 핵실험을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7차 핵실험 가능성은 전반적으로 낮다라고 상대적으로 낮다. 국정원하고 미국에서 계속해서 핵실험을 할 거다라고 예상하는 가운데 제가 안 할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건 저도 개인적으로 부담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석하는 기준에 따르면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월 31일부터죠. 한미연합 공중훈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강경한 대응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대응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있고 특히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군사적인 대응 태세를 갖추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문제는 외부에서 군사적 위협이 들어올 때 항상 즉각적인 대응 태세와 더불어서 그 위협이 왜 생겼는지 파악을 하고 그 위협 자체를 제거하거나 감소하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은 또 별도로 해줘야 됩니다. 이게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최근 몇 달 동안의 상황을 보면 군사적인 대응 태세는 굉장히 강력한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미연합 공중훈련 같은 것도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한국에서 140대가 참여하고 미국에서 100대가 참여합니다. 우리 쪽 F-35도 참여하고 미국 쪽의 F-35B형 스텔스 전투기도 참여합니다. 이런 전투기들은 우리 F-15, F-16과 서로 작전을 같이 하면서 군사용어로 상호 운용성이라고 해서 서로가 협력을 할 수 있는 협력해서 하나의 단일한 작전을 할 수 있는 연습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북한의 입장에서는 겁이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또 며칠 전에 우리 해병대가 상륙돌격 훈련을 했는데 동원된 인원이 6,000명이었습니다. 상당히 대규모 훈련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군사대응 태세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외교적인 노력에 굉장히 공백 부분이 있어서 아쉬움이 좀 있다. 불안한 마음이 계속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군사훈련과 관련해서 북한이 또 어떤 대응을 할지 주목되는 점인 것 같습니다. 권영세, 북한 비핵화 결단하고 대화 나오면 지원 다 할 것.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31일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리고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 경제적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보고를 통해 북한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군사적 도발을 즉각 멈추고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와 담대한 구상에 조속히 호응해 나와야 함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에 잇따른 군사도발에 대해 북한은 우리의 제의에 호응하지 않고 오히려 도발을 지속하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남북이 합의한 판문점 공동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남북 간 대화가 시작되면 방역,
보건의료 협력과 식량 비료 등 민생 협력은 물론 남과 북이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산림 협력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북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에 따라 정치 경제적 협력 등을 포함해 보다 다양한 분야로 협력의 공간을 넓혀나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이어 통일부는 담대한 구상을 뒷받침하고 국내외 통일 기반 조성과 북한 인권과 북한 이탈 주민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을 편성했다고 보고했다. 권 장관이 보고한 2023년 통일부 일반회계는 2,187억 원, 남북협력기금은 1조 2,334억 원이다. 통일부 일반회계의 경우 총규모는 감소했지만 통일기반 조성 및 공감대 확산, 통일정보자료관리 등의 예산은 증액하고 탈북민 정착지원금도 1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탈북민에 대한 내실 있는 지원 쪽에 무게를 뒀다고 권 장관은 보고했다. 아울러 남북협력기금 규모는 올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편성했지만 담대한 구상 등 대북 제한을 고려해 민생협력 관련 예산을 6,522억 원에서 7,510억 원으로 대폭 증액했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올여름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임진강과 한강에서 북한 주민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잇따라 발견된 가운데 이들의 신원을 단정할 만한 명확한 단서가 없어 몇 달째 영안실에 보관 중이다. 9일 경찰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지난 7월 5일 경기 김포시 한강하구에서 반바지만 착용한 상태의 만 8세 전으로 추정되는 A군 시신이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A군의 시신이 북한에서 떠내려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원 확인에 나섰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군이 북한 주민이라고 단정할 만한 명확한 단서가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A군이 입고 있던 반바지는 국내에서 제작 또는 유통된 상품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2달 넘게 고양시의 한 장례식장 영안실에 안치된 A군 시신은 심의위원회에서 범죄 피해 가능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야 장례를 치를 수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은 A군이 떠내려온 경로를 추정할 수 있는 군부대 측 CCTV를 계속 확인하고 있으며 이 작업이 마무리되면 변사사건 심의위원회를 열어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이어 지난 7월 23일에는 연천군 임진강 군남댐 인근에서 여성 B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시신의 부패가 심각하긴 했지만 옷에 북한 김일성 김정일의 초상이 그려진 배지가 부착돼 있어 시신 처리가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B씨의 시신도 발견 후에 한 달 반이 넘은 현재까지 DNA 대조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아서 시신이 영안실에 보관돼 있다. 경찰은 국과수에서 내국인 DNA와 일치하는 결과가 없다는 최종 결과가 나오는 대로 통일부에 통보하고 이후 북측으로 시신을 인도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김 부자 초상 배지나 북한령 주민등록증인 공민증이 시신에서 발견될 경우 북한 주민으로 인정하지만 명확한 단서가 없으면 시신을 인도받지 않는다. 북한도 물폭탄 농작물 피해 등 노심초사, 주말에 또 폭우, 북한에도 연일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농작물과 사회기반 시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조선중앙TV는 9일 밤 보도에서 지난 7일부터 우리나라에 다시 영향을 주기 시작한 장마전선은 현재 남쪽으로 천천히 이동하면서 황해남북도, 강원도를 비롯한 남부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오늘 전반적 지역에서 비가 내렸지만 장마전선의 영향을 많이 받는 황해남북도, 개성과 강원도 남부지역에서 비교적 많은 강수량이 관측됐다고 전했다. 신문은 각지 간문사업소는 최대로 각성하고 긴장하여 수위 변화와 수문 조작 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대동강 큰물 지휘조에 보고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또 서해간문사업소에서는 대동강물이 넘어나 농경지들의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밀설물 시간에 맞추어 수문 조작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날 평양 시내를 관통하는 대동강 일대에는 강변 인도가 물에 잠길 정도로 많은 비가 내렸다. 대동강은 지난 6월 장마 때도 집중호우로 범람했다. 이런 가운데 신문은 수력발전 부문에서 발전 설비와 구조물 점검 보수를 철저히 하는 가운데 비상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화력발전 부문은 폭우로 석탄 유실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며 북창지구 청년탄광연합기업소 등 여러 탄광에서는 채탄장이 침수, 붕괴하지 않도록 점검 중이라고 했다. 평안남도 순천의 2월 8일 직동청년탄광에서는 연일 장맛비가 이어졌던 지난달 초 붕괴 사고가 발생해 광부들이 매몰된 적이 있다. 신문은 이 밖에도 평양 화성지구 1만 세대 산림집과 함경남도 함주군 연포원 신농장, 함경남도 검덕지구 산림집의 건설 현장에서도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수확 시기를 얼마 남기지 않고 또 발생한 집중호우에 북한 당국은 바짝 긴장한 모양새다. 신문은 자연의 도전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 국가의 존엄, 우리 인민들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기 위한 최종 대사라며 불굴의 정신력은 하늘도 이긴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오는 주말에도 또 한 차례 폭우가 예고되면서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남측 기상청에 해당하는 기상수문국의 리영남 부대장은 이날 TV에 출연해 13일에서 16일 사이 또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된다고 밝혔다. 압록강 두만강 유역에서 시작된 장마전선이 이동하면서 청천강, 대동강 상류 지역 등 여러 곳에서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300mm부터 400mm의 폭우가 내릴 걸로 전망된다. 특히 이 기간에 북한 서해안에 최대 만조와 해일이 겹치면서 평안북도 해안에서 바닷물 면이 압록강 하구의 경고 수위보다 높아져 위험 수위에 도달하고 압록강 유역에 내린 비가 미처 바다로 빠져나가지 못해 큰 물가 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정성산TV는 앞으로도 남북 통일을 위한 북한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